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잘 보내셨는지요? CJB 뉴스입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이웃까지 번져 큰 피해를 부르곤 하죠. 대부분 아파트 관리비에 화재 보험료가 포함돼 있어 안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 불이 나면 보상 액수가 턱없이 적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1명이 숨졌고 소방서 추산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해 대부분 아파트에선 화재 단체 보험에 가입하지만 보상 액수가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르고 보장 범위도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고 저희 집 피해나 위아래 피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개인적으로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들었어요. 실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절반 이상이 개인 부주의로 발생하는데 개인 부주의에 의한 화재일 경우 배상금이 나와도 턱없이 적거나 보험사에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웃 가구에 대한 배상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정작 화재가 발생한 가구의 보상은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단체 보험 외에도 각 세대가 추가로 화재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세대 내 또 가재도구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단체 보험에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턱없이 낮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집주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사가 다시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요구 조건을 내걸고 모임을 갖거나 행동을 하는 자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인데요. 충주시청 광장은 언제부터인가 집회와 시위를 위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충주 산업단지의 합리적인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 현장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매서워진 겨울바람에도 18일째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에 항의하는 투자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루 종일 투쟁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조길영이는 사죄하라! 사죄하라! 김경희는 나와서 사죄하라! 사죄하라! 청사한 공무원과 민원인 대부분이 불편했지만 내놓고 항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나아가 죽고 사는 문제에 볼멘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날씨 춥든지 어떤지 상관없이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올 들어 충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집회는 무려 44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몹시 힘들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은 전무합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 그리고 광장의 정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다만 기본권의 충돌로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가 위협받기 전에 대책을 내놓는 것은 온전히 국가 권력의 책무일 겁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열린 2019년 하반기 해외 바이어 초청 충북 무역 상담회에서 도내 기업들이 660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상담회에는 중국과 홍콩, 러시아와 대만 등 12개 나라 50개사 바이어가 초청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계약 체결 뒤 수출까지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충북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내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모두 2,219곳으로 이 가운데 65.5%인 1,454곳이 적법화를 마쳤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충청북도는 나머지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해 적법화를 마칠 때까지 매월 지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CJB는 지난 한 달 동안 워라밸 문화 도입으로 근무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도내 기업들을 차례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워라밸에 대한 구직자들의 생각과 기업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또 워라밸 문화 도입을 위해 선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1000명에게 회사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위와 3위는 역시 돈과 안정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일까요? 절반이 넘는 직장인이 워라밸이라고 꼽았습니다. 구직자들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구직자들은 직장인보다 훨씬 더 많은 75%가 연봉보다 워라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청주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기업 231곳 가운데 워라밸을 위한 근무 혁신을 도입한 기업은 20%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6%는 지금 시행하는 제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워라밸 실현을 회사 생활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고 있는데 기업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도내 50여 개 기업 대표와 인사 담당자들이 참여한 워라밸 토크 콘서트. 기업들은 워라밸을 위한 근무 혁신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한결같이 인력난 문제를 지적합니다. 서울 소재 기업과 지역 기업의 인력 수급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인력 미스매칭으로 대체 인력 뽑기가 너무 어려워서 직원들한테 시간을 많이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역 기업의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워라밸 제도 도입 업체에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을 수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데 좀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만들어 나간다면은 특히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선결 과제로 꼽습니다. 기업과 워라밸 세대 간의 소통이나 공감이 충족되어야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고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 기업의 이익과 노동자의 저녁 있는 삶.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가 양립하기 위해서 워라밸을 일과 삶의 분리가 아니라 조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요즘 충남 천수만에는 날마다 기러기들이 연출하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놀과 함께 쉼터로 돌아오는 20만 마리 기러기들의 모습이 압권입니다. TJB 조상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떠오르는 태양 아래 일찍 길을 나선 기러기들의 모습은 사진에서나 봤던 한 장의 그림입니다. 간월호수에서 밤을 보낸 기러기들이 일제히 길을 나서며 지저귀는 아침 합창도 초겨울 천수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낭만입니다. 자리를 옮긴 기러기들은 마치 세수를 하듯 아침 단장에도 열심입니다. 기러기들 소리에 일찍 잠에서 깬 큰 고니는 아침 햇살 받으며 벌써 호수의 주인공이 돼 있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고니들은 문혼으로 자리를 옮겨 늦잠을 즐길 참입니다. 낮 시간에도 한꺼번에 수만 마리씩 무리지어 움직이는 기러기떼의 모습은 천수만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입니다. 올해 천수만에 도래한 철새들은 예년에 비해서 약 30% 정도 개체수는 증가를 했고요. 노랑부리 저새라든지 큰 고니, 큰 기러기 등 약 60-70종 정도의 겨울 철새들이 천수만에 도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천수만의 기러기는 약 15만여 마리, 오리와 고니 등을 합치면 20만 마리가량입니다. 이런 겨울 철새들의 움직임 가운데 압권은 석양 무렵 기러기떼의 군무입니다. 해지기 직전 석양을 등지고 들어오는 기러기떼의 끝없는 출현은 겨울 들녘에 매서운 바람도 잊을 만큼 황홀합니다. 가창오리들이 떠나고 나서 기러기들이 천수만을 다수종으로 점하고 있는데 특히 석양에 기러기들이 먹이터에서 쉼터로 올 때의 모습은 정말로 대단한 장관입니다. 서산시는 겨울 철새들의 먹이 공급과 쉼터를 해마다 늘려나가는 한편 겨울철 아침 저녁으로 펼쳐지는 기러기떼의 황홀경을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올해 청주시 공무원 10명이 각종 비위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공무원 65명이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으로 범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6명은 벌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도내 38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시험을 치른 학교는 청주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와 제천, 진천 등이 각각 3곳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동종 범죄에 가담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2심 재판 도중이었던 지난 7월 청주의 한 상점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600만 원을 건네받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오늘 청주 국민생활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남자부 6개, 여자부 8개 팀이 출전하는 올 시즌 핸드볼 실업 리그는 청주와 대구, 부산과 안동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내년 4월까지 치러집니다. 청주를 연고로 하는 SK 호크스는 지난 시즌 남자부에서 22전승으로 우승한 두산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한때 5mm가량의 약한 빗방울이나 눈이 내리는 곳이겠습니다. 또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도내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오늘 늦은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은 많이 추워질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